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마지막 날 경기도에 있는 충령산에 왔어요. 이 충령산이 봄꽃들로 좀 유명한 곳이거든요. 지금 요 시절이면 바람꽃 종류들이랑 현오색 종류들, 그리고 얼음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친구들이 아직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이제 꽃을 내밀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에 하얀 눈이 내린 현오색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현오색들이 막 꽃을 피우는 시기인데, 지금 이 친구는 잎에 이렇게 하얀 점이 있어서 점현오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꽃이 좀 화려해요. 화려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 가운데 부분이 좀 불룩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현오색들에 비해서 꽃이 좀 더 커 보이고 풍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화려한 그런 현오색입니다. 점현오색이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점이 있으면 좋은데 가끔 점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는 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잎에 하얀색 눈이 내린 것 같은 그런 점이 있어서 다른 현오색들하고는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현오색 종류입니다. 여기 아주 작고 앙증맞은 현오색이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 친구는 현오색 중에서도 작고 예쁘다라고 해서 각시 현오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예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잎도 작고 올망졸망하고 꽃도 자그마하고 수수하게 생겼죠. 보통 각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식물체가 작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 친구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작고 올망졸망한 것도 특징이기는 하지만, 잎을 잘 보시면 잎 가장자리에 저렇게 붉은색 선 같은 것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각시 현오색의 특징입니다. 잎 가장자리 끝에 마치 립스틱 바르듯이 붉은색 선이 가장자리를 쭉 두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작고 동글동글한 잎을 가지면서 잎 끝에 저렇게 붉은색 선이 있으면 각시 현오색이구나 라고 동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꽁해바람꽃이 이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바람꽃 종류 중에 제일 화려한 친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꽃잎, 엄밀히 따지면 꽃받침이죠. 꽃받침이 변해서 꽃잎처럼 보이는 이 꽃잎이 장수가 제일 많아서 활짝 펴지면 제일 화려하고요. 꽃도 크고요. 그리고 꽃 아래쪽에 있는 이 잎들이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져서 꽁발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꽁해바람꽃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잘 어울리는 잎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활짝 핀 꽁해바람꽃입니다. 꽃잎이 지금 거의 10장 이상으로 굉장히 많죠. 이 친구는 꽁해바람꽃이고는 지금 꽃이 좀 작은 편에 속하는 친구고요. 크게 피는 친구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꽃을 피웁니다. 꽃만 보시면 노루귀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죠. 둘 다 같은 미나리아제빛과 소속의 식물들이라 꽃 모양이 좀 유사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반가운 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너도바람꽃이에요. 여기에 너도바람꽃이 꽤 많은데 지금은 시기가 조금 늦어서 이미 너도바람꽃들이 다 열매를 맺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은 꽃잎이 좀 남아있네요. 여기 안쪽에 이게 꽃잎이라고 했죠. 노란색 이렇게 꿀 머금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꽃잎이 변한 거라고 예전에 변산바람꽃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변산바람꽃 꽃잎이 깔때기 모양이었었는데 요거는 노란색 구슬 모양입니다. 두 개가 한 꽃잎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 친구도 변산바람꽃하고 같은 속에 속합니다. 속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이 너도바람꽃 이름을 따서 너도바람꽃 속이라고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다 열매 맺고 있는데 이 친구만 아직 꽃이 남아 있어서 많이 반갑네요. 변산바람꽃도 예쁘지만 이 너도바람꽃도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란색 구슬 같은 것들이 보석 박아 놓은 것 같이 예쁘죠. 근데 보시면 이제 도감으로만 보신 분들은 변산바람꽃도 그렇고 너도바람꽃도 그렇고 꽤 큰 꽃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데, 제 손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꽃이 정말 자그마하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제 손 한 마디보다도 꽃이 더 작잖아요. 우리가 산에서 그냥 무심코 걸어가다가는 거의 안 보이는 자그마한 꽃이에요. 너도바람꽃이 이제 꽃이 지고 열매가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꽃받침 잎은 다 떨어지고 지금 수술만 남아있죠. 그리고 안쪽에
이제 열매가 연걸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수술도 다 떨어지고 열매가 성숙해 갈 겁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포엽이 훨씬 더 잘 보여요. 포엽이 변산바람꽃하고 다르게 이렇게 깃 모양으로 갈라지는 것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루기도 살포시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여기는 살짝 연분홍색을 띠는 꽃을 피웠네요. 괴불나무 종류 중에 꽃을 가장 부지런히 피우는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올괴불나무라고 하는 친구고요. 우리가 보통 어떤 단어 앞에 접두사로 올자를 붙이면 빠르다, 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르게 꽃을 피우는 괴불나무다라고 해서 올괴불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이 친구는 잎이 나기 전에 이른 봄에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발레리나 토슈즈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분홍색 수술 끝부분이 아직 수술이 연글지 않은 거고요. 요게 조금 연글면 이게 뒤집어져서 오른쪽에 있는 수술처럼 꽃밥이 바깥으로 돌출되게 됩니다. 여기 지금 꽃밥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아직 연글지 않은 수술과 연근 수술, 그리고 암술은 저 안쪽에 있네요. 이 안쪽에 암술머리가 보입니다. 올괴불나무는 이렇게 수술이 아직 다 연글지 않고 분홍색 발레리나 토슈즈 같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 괭이눈이 꽃을 피우고 있어요. 친구는 선괭이눈입니다. 괭이눈 중에 친구는 좀 털이 별로 없어서 잎에 보시면 털도 별로 없고 꽃이 피는 이줄기 말고 여기 나중에 광합성을 위해서 길게 뻗어나가는 이 가지를 무성지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꽤 넓게 뻗어나간 다음에 잎이 크게 발달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물론 다른 괭이눈들도 무성지들이 크게 발달하는데 이 친구는 특히나 좀 많이 크게 발달하고요. 그리고 털이 전혀 없어서 다른 친구들하고는 좀 구별이 돼요. 좀 촉촉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 안쪽에 있는 게 꽃이고요. 요 바깥쪽에 누르스름하게 꽃 주변에 있는 잎들을 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꽃이 핀 것처럼 곤충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여기 올망졸망 귀여운 괭이눈이 하나 있습니다. 괭이눈 중에서 잎도 제일 작고 꽃도 참 작은 친구 중에 하나인데 애기 괭이눈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잎이 꼭 중국 단풍 비슷하게 생겼죠. 세 갈래로 이렇게 오리발 모양으로 갈라지는 작고 귀여운 잎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앙증맞지만 나중에 수분이 끝나고 나면 무성지라고 해서 광합성을 하기 위한 잎들이 생겨나는데 그 잎들은 엄지손톱만큼 큰 잎들이고요. 털도 복슬복슬 나 있어서 전혀 이런 앙증맞은 모습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괭이눈처럼 바뀌어가요. 얼레지가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꽃이 활짝 피면 보라색 꽃이 정말 화려하죠. 이 친구는 잎을 보시면 이런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레지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요. 백합과식물이라 지하에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지하부가 있어요. 그 지하부를 알뿌리라고도 하고 저장엽이죠. 정확히는 그 알뿌리를 멧돼지들이 참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산에 가시면 멧돼지들이 산을 막 일궈놓은 것 같은 그런 지역은 대부분 이 얼레지들이 밭을 이루고 있던 곳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제일 부지런한 제비꽃 중에 하나인 둥근털 제비꽃이 꽃을 피웠습니다. 이른 봄에 이렇게 연보라색 꽃으로 꽃을 피우고 이런 둥근 잎을 가진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둥근털 제비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털 제비꽃은 잎이 삼각형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잎도 둥글고 나중에 열매도 둥글고요. 그리고 보시면 화경에도 그렇고 엽병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털이 많거든요. 나중에 열매에도 털이 잔뜩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털이 많은 제비꽃인데 잎도 둥글고 열매도 둥글고 해서 둥근털 제비꽃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른 봄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제비꽃이 바로 이 둥근털 제비꽃입니다. 바위 틈에 반가운 제비꽃이 피었습니다. 제비꽃 중에 가장 독특한 잎을 가지고 있는 친구죠. 유일하게 복엽을 가진, 다 단엽인데 혼잎인데 이 친구만 겹잎, 복엽을 가졌죠. 이 친구가 남산 제비꽃입니다. 제비꽃들 구분하기 참 어려운데 이 남산 제비꽃은 잎 때문에 구분하기가 너무 수월해서 참 반가운 것 같아요. 그리고 꽃도 저 안쪽에 있는 녹색 빛을 띠는 색감이 너무 은은하고
예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향기도 맡아보세요. 향기도 은은하게 살짝쿵 코를 스치는 그 향이 괜찮거든요. 노랑제비꽃이 꽃을 피웠네요. 보라색 꽃이 제비꽃의 일반적인 색깔인데 이 친구는 색다르게 노란색 꽃을 피우죠. 그리고 지금 옆꽃잎이 활짝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털이 복슬복슬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같은 노란색 꽃을 피우지만 장백제비꽃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장백제비꽃은 측판이라고도 하고 옆꽃잎이라고도 하는 저 부위에 털이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잎도 노랑제비꽃은 삼각상 심장형이라고 한다면 장백제비꽃은 콩팥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어서 구분이 되고요. 장백제비꽃은 남한에는 설악산 일부 지역에만 아주 적은 개체들이 출현하고 있고요. 백두산 쪽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장백제비꽃입니다. 충령산 복수초는 아직 우리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삼척에서 살펴본 개복수초에 비해서 꽃이 좀 작고요. 뒷면을 이렇게 보시면 꽃받침 잎이 굉장히 많죠. 한 8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꽃받침 잎의 길이가 꽃잎의 길이와 거의 비슷해요. 이게 이제 복수초의 특징이고, 개복수초는 그때 보셨던 것처럼 이 꽃받침 잎이 꽃잎보다 한 3분의 2 그 정도 길이를 보이고 있고, 꽃받침 잎의 수도 한 5장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꽃받침 잎의 길이와 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수초하고 개복수초를 완전하게 구분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복수초는 주로 내륙지방 산지에서 자라고 개복수초는 해안가 산지에서 주로 자랍니다. 자, 여기 좀 독특하게 생긴 꽃이 있습니다. 미치광이 풀이라고 하는 풀이에요. 이 친구를 먹으면 미친다라고 하기도 하고 미친 병을 치료하는 약재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정반대의 의미로 하여간 미치광이 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독성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친구 꽃 보시면 텃밭 하시는 분들이나 채소 좀 길러보신 분들은 낯이 익을 것 같아요. 가지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 친구가 가지과 식물이어서 꽃도 가지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식물 중에 이거는 지금 짙은 자주색인데 노란색 꽃을 피우는 미치광이 풀도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를 노랑 미치광이 풀이라고 따로 구분합니다. 다른 종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돌아다니다 보면 이 짙은 자주색하고 노란색하고 중간 형태를 띠는 친구들이 자주 나와요. 그걸로 봐서는 어쩌면 짙은 자주빛에서 노란색까지의 꽃 변이가 자연적인 그냥 같은 종내에서의 변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은 분류학자들께서 잘 정리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안쪽에 가운데 암술 보이고 주변으로 지금 수술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수술이 꽃밥이 다 터져 있네요. 지금 저 안쪽에 수정이 아마 끝났을 거예요. 잎이 이만큼 난 거 보면 수정이 끝났을 것 같고, 저 안쪽에 지금 암꽃 차례와 수꽃 차례가 한꺼번에 이렇게 육질의 화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저런 화서를 육수 화서라고 하는데, 저런 방망이 같은 곳에 아래쪽에 암술, 위쪽에 수술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옆쪽을 보고 있어서 그 모습을 형상화하기는 조금 쉽진 않은데, 이게 마치 부처님께서 가부좌를 틀고 있고 그 뒤쪽으로 이렇게 광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불염포라고 합니다. 이 포를 부처님을 싸고 있는 포 같다라고 해서 불염포라고 하는데, 이렇게 앉은 부채는 이름에서도 앉은 부채가 앉은 부처거든요. 부처님이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앉은 부채가 됐는데, 이 포도 마치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꽃 모습입니다. 이 앉은 부처는 천남성과 식물이어서 독이 있어서 드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 꽃이 수정이 끝날 무렵이면 이렇게 큰 잎들이 굉장히 크죠. 제 지금 손바닥만한 이런 잎들이 이렇게 돋아납니다. 이렇게 잎들이 돋아날 즈음이면 보통 꽃을 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 친구는 아직 꽃이 남아있네요. 3월 마지막 날 경기도 충령산에 왔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봄이 좀 늦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여기도 저희가 예년에 왔던 거에 비해서 꽃들이 조금 늦게 올라오기는 하네요. 그래도 이르게 피는 둥근털 제비꽃이나 얼음꽃도 아직 지금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고, 특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꽝해바람꽃이 지금 지천으로 피어 있어서
매우 아름다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오늘도 감사합니다.